1937년 2월의 어느 날 돈 많은 지역 유지 한 명이 백백교의 신도가 되겠다면서 찾아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테니까 전용회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보낸 겁니다. 전용회와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한약국을 운영해 황해도 지역에서 큰 돈을 번 유곤영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봤잖아요. 네, 봤어요. 자, 유곤영은 대체 왜 전용회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할아버지가 유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백백교 때문에 나는 돈을 다 잃었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백백교 전용회는 집안을 풍비박산낸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의 시간이 지난 뒤 전용회를 찾아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와, 역시. 자, 그런데 유곤영이 이렇게 4년 동안 칼을 갈았던 가슴 아픈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곤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만 끌어다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설마 빚까지? 미쳤다 그랬잖아요. 빚이 아니고 그 가족까지. 가족을 거기다가 바친 거예요? 맞습니다. 백백교를 맹신한 유곤영의 아버지가 전 재산에 이어 자신의 딸까지 전용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유곤영의 여동생은 18살,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백백교 교주 전용회의 시녀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너무 별로다. 유곤영은요, 여동생까지 취한 전용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백백교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굳게 결심한 거죠. 그렇게 유곤영은 전국 방방곡곡 백백교 그리고 전용회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백백교와 전용회의 흔적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수년째 허탕만 치던 유곤영이 내린 결론. 전용회를 만나려면 내가 백백교 신도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유곤영은요, 백백교 신도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먼저 백백교를 믿지 못했던 그동안의 불효를 깊이 사죄합니다. 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대원님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제발 전해주세요. 자신의 한약방에서 최고급 인삼 녹용까지 타려가지고 전용회에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평소 백백교에 적대감을 보였던 아들 유곤영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아버지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아니, 믿죠. 신나서 그 교주 찾아서 어우, 드디어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야 하면서 좋아하죠. 그런 완전 넘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유곤영의 이 간절한 호소에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렇게 곧바로 유곤영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전용에게 알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용회가 직접 경성에서 유곤영을 만나겠다는 답이 옵니다. 자, 그런데요, 유곤영의 아버지는 전용회를 만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대원님의 얼굴을 보지 말 것. 둘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결백한 마음으로 대할 것. 셋째, 묻는 말 외에는 대답하지 말 것. 넷째,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주의사항을 들은 유곤영. 그리하겠습니다
라면서 아버지와 굳게 약속을 합니다. 교수님, 전용애가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가 혹시 뭘까요?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거겠죠. 신이니까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라고 하고 신이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유곤룡의 아버지는 그런 규칙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 시간인 1937년 2월 16일 밤 12시가 되자 어둠이 짙게 내린 경성의 한 저택으로 드디어 전용해가 들어갑니다. 하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의 전용의 옆엔 첩이된 20대 초반의 유곤용의 여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우와. 와요? 잠깐만, 그럼 그걸 알고 온 알고 거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방 안에 모여 앉은 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돕니다. 이때 전용해가 유곤용에게 건넨 첫 마디. 나의 처남이니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이제야 만나 유감이네. 아, 이거는 야, 표정 관리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피가 거꾸로 쏟았지만 꾹 참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전용이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곤용의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와. 들어보니 재산이 10만 원 정도 있다고? 그 돈은 빽빽교에 바쳐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한데 전 재산을 바치라는 대원님 전용의 말에 유곤용 뭐라고 답했을까요? 근데 거기- 그러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그쵸. 준비되어 있다고. 아, 근데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있어야지.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머리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돈을 백백교에 바쳐 유용하게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4년만 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이는 격분한 어조로 유곤용에게 제정신이냐? 라면서 버럭 소리칩니다. 와. 전용이가 이렇게 분개한 이유. 자, 전용이를 만나기 전 유곤용의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며 강조했던 규칙 기억나십니까? 명령을 복종할 것. 아. 복종 안 했잖아. 걱정 안 했어. 어머.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 규칙이었죠. 대원님의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그 규칙을 유곤용이 어긴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어떡해요? 어우. 자, 심기가 불편해진 이 전용애를 향해 유곤용 벼르고 벼르던 회심의 한마디를 날립니다. 오. 내 놈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백백교의 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월칙의 종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좀만 참지. 이 말을 들은 전용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용애는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곧이어 소란이 일어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전용애의 수하들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옵니다. 급기야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 한 명이 퍽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이닥친 장정들이 연달아 계속 쓰러집니다. 유곤용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던 거예요. 급기야 전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는 오. 덤벼든 수하들까지 때려 눕혀버립니다. 와.
아까 이게 역시 제가 딱 보는 눈 있다니까. 한약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한약도 한약인데 초반에 그 인상 있잖아요. 네. 사진이 맞아. 아 근육 힘잘 목이 쓰는 목이 얼굴이에요. 약간 좀 굵어. 격투기 느낌인가요? 격투기 얼굴이에요. 예, 챔피언 얼굴이에요. 자, 그렇게 유곤용의 기세에 남아있던 수하들도 도망갔죠. 목숨의 위험을 느낀 전용해. 전용해는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납니다. 아 이후 유곤용은요, 왕십리 파출소로 바로 달려가 그곳에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백백교는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백교의 죄상, 흉포의 극, 살인귀 전용해, 백백교의 정체, 전부 백백교와 전용해의 기사로 도배가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매체가 신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전 국민이 다 봤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사인 네, 거예요, 네. 지금요.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기,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 정말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백백교의 민낯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해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해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주겠다.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게 경찰서장 될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것 같아. 돈으로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해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원래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였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셔서 논 밭 땅을 다 헌금으로 냈다. 막 그런 얘기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지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 당시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 노동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네.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며 자신이 진짜 신이 된 것 마냥 갖은 횡포를 부리던 전용회. 그러던 어느 날 전용회를 극도로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도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한 거예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 자꾸 주변 신도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전용의 눈에 그 모습이 딱 걸린 겁니다. 전용의 그 신도를 잡아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수색하라고 합니다. 오, 뭐가 나왔을까요? 카메라? 아 그때 없었겠죠. 기자였을 것 같아요. 품 안에서 엄청난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문서? 신도의 품 안에서 발견한 문서는 바로 백백교 고발장. 백백교의 실체를 몰래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어떡해요? 아유, 어떻게 그랬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용회. 고발장을 쓴 그 사람의 12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우와. 12촌? 네. 이거 당시 전용회는요, 비판적인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백백교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바치고 딸과 손녀를 전용회 시녀로 바치고자 했는데 전용회가 말한 그 금광에서 신도들이 얻을 게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